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정말 이것만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셔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 사이에 인정받는 아이, 그러니까 리더십 있다, 뭐 이런 아이가 되고 싶다면 저는 꼭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주입니다. 25학년도 새학기가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설렘도 있지만 불안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의 불안 싹 덜어드릴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금 원래 이제 34년 동안 근무하고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를 위한 책을 이번에 집필한 교사 김효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모실 때 호칭을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책을 내셨으니까 작가님이 보통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선생님으로 제가 불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그중에서도 1학년 부장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쪽에서 전문가 아니신가 싶어요. 선생님 전문가로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오늘 이 책에 담은 아주 쏙쏙 핵심만 담은 1학년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좀 쭉 가져와 봤습니다.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도 여쭤볼 텐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왜 이 시기가 중요한지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책도 내셨을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초등학교 1학년은 아무래도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넘어오면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홀로 쓰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엄마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이유가 아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마음이 드실 수는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홀로 쓴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이한테 굉장히 큰 의미이고 엄마로서도 많이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나라 어머니들께서는 너무 많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약간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약간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들께서 학교를 보내시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같이 생활을 하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이렇게 같이 케어를 해주는데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만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오해를 조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어머니들과 선생님과의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머니들의 효율성을 좀 좋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과 소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소통에 있어가지고 어머니와 선생님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같이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지 조금 다른 어투로 물어보시면 네, 좀 어머니와 선생님과 소통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에 보니까 아이 있는 곳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것이 짚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학교 다니는 아이가 다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표현력도 부족하고 그럴 때 아이 말만 듣고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왜 이거 안 챙겨주나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선생님께 말씀하시고 또 아이가 옆에 있을 땐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 아이 잘 자라잖아요.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는 처음 가면 어떻게 보면 좀 하늘 같다고 할까요? 예, 아무래도 선생님이 대단해 보이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지나가는 말이지만 선생님에 대한 흥을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신비로움이나 뭐 이런 존경심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아이가 못 듣는 곳에서 이야기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아이만 이야기 듣고 말하기보다는 선생님과 먼저 이러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조금 더 어머니와 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소통할 때 아이가 있는 곳에서 해야 좋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없는 곳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두 가지인데요. 아이의 네. 칭찬을 들을 것 같으면 있는 네. 곳에서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조금 아닌 이야기라면 없는 곳이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어른들 사이에서의 대화가 또 있으니까 또 아이는 또 조금만 목소리가 높아져도 싸웠다 뭐 이렇게 또 과장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아이를 옆에 두고 말한다는 건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11년 1학년 담임선생님 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에피소드도 그만큼 많을 것 같아요.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 또는 이 부분은 좀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재밌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네, 공부나 이런 것도 잘하는 쪽에 속한 아이였는데 입학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가위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네. 가위질이.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럴까 애가 이러면서 이제 잘라서 이렇게 내놓은 거 보면 아이와 전혀 굉장히 능력이 좋은 아이인데 이 가위질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불현듯 그 아이가 왼쪽을 사용하는 아이였어요. 왼손잡이라는 네, 왼손을 쓰는데 그게 가위는 오른 가위였던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왼쪽 가위 좀 사주세요.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왼쪽 가위도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조금 있다가 바로바로 금방 왼쪽 가위를 들고 왔는데 그 아이 얼굴이 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지도 생각한 거죠. 솔직히 내가 왜 이렇게 못 자를까? 안 그러겠어요, 애가? 그런데 네, 그 가위를 이후로는 굉장히 얼굴도 펴고 네, 자신감도 아주 되찾아서 저도 보람이 있었고 그 어머니도 끝날 때 끝까지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좀 뭔가 번쩍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어머나 1학년이면 어쨌든 우리 나이로 8세인데 그쵸? 우리 아이가 왼손잡이 그리고 왼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위가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아이 사랑하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만큼 아이한테 관심이 있는 그런 또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 많다는 것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있죠. 충분히 준비해 줬다고 하지만 놓치는 부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있고 실질적인 준비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책에. 그래서 우유값 열기, 식판 정리하는 것 이러면서 생활 자조 능력이 뭐가 된다? 자기주도 학습으로까지도 연결된다라는 얘기. 자기주도 학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조 능력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젓가락을 이제 저희들이 그 에디슨 젓가락 이런 젓가락은 보조 젓가락은 사용하지 못하고 쇠로 된 젓가락, 숟가락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못 먹어본 음식을 선뜻 시도를 못 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꼭 유치원 지금 이 시기부터 좀 준비해 주시라는 거는 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네, 이야기해주고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거
뚜껑 이렇게 따는 거나 우유 펴는 거나 이런 거 굉장히 간단한 능력인데 집에서는 네, 엄마나 아빠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오면 그걸 혼자서 여는 아이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 이제 저한테 오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 가 좀 열어줘, 따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친구 열어주는 친구는 굉장히 네, 그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나의 그 대단한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학교에서 좀 오기 전에 조금 간단하지만 이거 열고 따는 거 좀 학습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어쨌든 연습시켜 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그렇죠. 효과가 되고요. 요구르트병 얘기도 나왔어요. 요구르트병 학교에서는 어떻게 스트로우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그 뚜껑을 열어서 스트로우가 붙어 있는 거는 주스 이렇게 종이로 된 주스 그런 거는 붙어 있지만 그냥 요구르트병 위로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하고 그거 다 제공하지 말고 딸 때 그 눈과 손의 협응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쥐는 입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좀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들께 어디까지 좀 해주어야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정말 당황하지 않고 식사 시간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거 못 여는 친구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네, 초에 좀 우는 경우가 대부분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아이들이 조금 있어요. 네, 엄마 지금 보고 싶다 이러면서 우는 아이도 있지만 점심 먹을 때 그런 거 못 할 경우에 네, 선생님한테 말을 못해서 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물을 이야기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능력이 굉장히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힘든 점, 뭐 예를 들어 화장실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그냥 참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무슨 실수를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학교 가기 전에 꼭 가져야 될 준비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준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질문 준비해 왔어요. 필요한 걸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거는 어머니들께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아빠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 아이의 얼굴을 살피고 먼저 이렇게 필요한 거를 갖다 주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머니께서 이제 날씨를 이렇게 보면 제게 필요하겠구나 하지만 말을 할 때가 좀 기다려주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조금 밀당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점이 꼭 필요해서 이런 점을 네가 말을 해야 엄마가 해줄 수 있다 하는 점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셔야 네, 친구하고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꼭 해야 되고 네, 혹시 이런 건 어때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선생님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성적이거나 그런 친구들, 목소리 작거나 그런 친구들한테 부모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면서 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연습하기 전에 제일 어머니들께서 해주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를 너무 이용한다고 할까요? 학교에 선생님 너 이거 안 하면 좀 화내실 거야. 학교 선생님 이거 실망하실 거야. 뭐 무서우실 텐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조금 네 그렇게 하시면 아직도 하는군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아이가 학교에 좀 긍정적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말을 이제 먼저 못 꺼내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즐거운 곳이고 학교에 가서 굉장히 신나게 친구들과 사귈 수 있고 놀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만약 네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평소에 이제 어머니께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그럴 거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구체적으로 목소리 크게 내.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선생님과 아이가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지고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습해보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 보면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여러 개예요. 부모님들께서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진짜 아이 좋고 부모님 좋으실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과 후 학교는 일단 입학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이거는 학교 안에 좀 색다른 학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로봇과학이나 그다음에 생명공학이나 그리고 만들기, 뭐 클레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과목, 뭐 혹가다가 수학이나 영어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다양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말하자면 작은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원은 나가야만 있는데 학교 안에 있으니까 학교를 마치고 바로 갈 수 있잖아요. 비용 면에서는 비용 면에서 훨씬 싸죠. 훨씬 싸요. 그리고 또 선생님도 괜찮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정보를 학교에 가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알아서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여러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받았잖아요. 취약통지서. 취약통지서. 네, 말만 들어도 받아서, 설렙니다. 네. 네. 12월 말이나 1월 달에 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예비 소집이로. 네, 예비 소집 가면 학교에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주거든요. 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가지고 네, 뭐가 있고 언제 뭐 올려야 되는지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준비하는 것 과정에 봉투를 열어보지 않으시고 네, 그러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 이렇게 해주신 두 가지가 돌봄이랑 늘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돌봄과 늘봄은 이제 늘봄은 입학하고 나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는 누구나 학교 방과 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돌봄은 언제 신청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취약통지서 받아서 예비 소집일 가면 봉투 주잖아요. 그 안에 신청서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때를 놓치면 언제 신청하나요? 네,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요. 네, 입학하기 전에 이미 다 받아요. 그리고 신청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예비 소집일에 그러면 네. 주신 그 네. 모든 것들을 잘 읽어보시면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도 있죠? 네, 방과 후 학교도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늘봄 학교 이렇게 프로그램이 3개가 있다라는 거군요. 네, 네. 제가 이거 보면서 꽤 부모님들께서 활용하시면 참 좋겠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열어보지 않고 읽어보지 않고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돌봄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케어가 굉장히 절실한 아이인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1년 내내 네, 좀 고생하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2학년 돼가지고는 다행히 자리가 나서 2학년 올라가서는 네, 돌봄으로 들어갔지만 1년 동안 엄마 이게 굉장히 고생하셨거든요. 고생하시죠. 치열한가요, 경쟁이? 네, 대체로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학생들 수강 신청도 치열하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언제 빨리 해야 되는가를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수업 중에 내가 하기 싫은 게 나왔을 때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는지 이런 친구들을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지 제가 이거 읽으면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도와주어야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도움 말씀 좀 주세요. 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는 일단은 그 학교 가기 싫다는 마음에 학교보다 집이 더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네, 물어보면 엄마가 보고 싶다. 네. 네, 이유를 물어보면 네, 집에서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라는 공간은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도 봐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초기에 좀 학교 오기 싫다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럴 때는 어머니께서 충분히 내가 너 기다리고 있다. 네, 너 몇 시 몇 분에 여기 올 건데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네. 안심을 시키는군요. 일단 안심시키는 게 제일 최고죠.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 중에서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일단 엄마가 충분히 안아주고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네, 제일 좋은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수업 중에 내가 하기 싫어, 어려워, 힘들어 이런 거 있을 때 엎드리는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부모 강연을 많이 가는데 선생님들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아이라면 부모님은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좋을까요?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또 해주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부모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아이가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 뭐 없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학원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은 가기 싫어요 라는 표현을 하거나 학교의 수업 시간에 네,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조금 다독여 주기도 하고 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이제 요거 하면 이제 끝나잖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달래준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꼬시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힘든 거를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 힘든 거를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 이렇게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힘들다 그래? 그냥 참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 마음에서는 인정해 주는 거. 네, 너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조금 이제 좀 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해주면 마음을 이렇게 하고 아니야 나 이거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남들 다 하잖아 다른 애들 다 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공감하고 인정해 준 다음에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사실 학교라는 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해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엄마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수업 중에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약간 있죠. 이제 그런 걸 들으시면 기분을 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경력이 되다 보니까 좀 말을 잘 드리는 편이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모르고 넘어가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편이고, 그런데 약간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안 좋은 반응을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린 이유는 선생님들께서도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듣기 싫고 쓴소리다라고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정보를 놓치게 되는 거고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정말 이것만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셔요. 어려운 거 아닌데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 사이에 인정받는 아이, 그러니까 리더십 있다, 뭐 이런 아이가 되고 싶다면 저는 꼭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접기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종이를 접고 오리고 만드는 그런 능력이 1학년 아이들 중에 좀 많이 좀 낮다고 할까요? 그래서 종이 접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도 사고 그리고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그 공부 잘하는 게 솔직히 1학년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국어, 수학 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종이를 잘 접는 아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똑똑하다는 느낌.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이 이 종이를 접어라고 하면 솔직히 이렇게 구겨버려요. 접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아이도 가끔 있어요. 그런 아이를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가르쳐서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입학을 해서 한 달, 2달 정도 그거를 이제 자기는 이거를 그냥 접는다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아주
그 튤립 같은 거 네. 심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학하시기 전 이제 그 하기 전 이런 기간 동안 아이들과 종이 접기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종이를 접으라고 하면 구긴다라는 거 너무 충격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투자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반이 만나게 접어보자, 또 반으로 접어보자, 우리 아이하고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 부러움 산다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자존감이 또 높아지겠어요.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종이 접기. 전 남자아이들이 공차기 잘하면 인기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또 종이 접기가 또 의외에 또 아이 인기 있는 아이로 많고. 그렇죠. 인기 있죠. 네.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똑똑한 느낌,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고, 그리고 못하는 경우에는 약간 이제 시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번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린 늘 그렇게 말하죠. 유치원 때하고는 달라. 아기가 아니야. 이제 학생이야. 이렇게 가는데, 학교 하면은 또 학습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1학년이지만 수업 시간 동안 집중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방법, 부모님께서 입학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 국어, 수학, 영어 다 있지만 첫 번째는 책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아이가 읽는다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열심히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책을 읽는다는 그런 개념 속에보다는 듣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림책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책을 읽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주시고, 그 책 속에서 좀 다양한 분야를 아이들과 읽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아이하고 이렇게 안고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이 접촉함으로써 감정적으로 아주 굉장히 안정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엄마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그런 능력이 결국은 학습하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 읽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 듣는 능력, 아이들이 아무래도 듣는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중해서 듣고 읽고 그러면서 그림에 대한 이 눈이 뜨이면 예술적인 감각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그림책 꼭 읽어주시고, 그리고 다양하게 읽다 보면 공부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집중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책 읽어주시라는 그런 얘기 했는데, 책 읽어주기 정말 다양한 면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거 많이 아시니까 입학 전까지 우리 아이 품에 안고 책 많이 읽어주시는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있죠, 진짜 많은 질문을 뽑아왔었거든요.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혹시 좀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마무리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책을 한번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제가 쓸 때 입학할 때까지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1학년 학교 생활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을 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을 잘 보내면 결국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 대부분 어머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하시냐면,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누가 때렸어? 선생님 꾸중 안 들었지?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시지 마시고 학교에 돌아왔을 때 좀 즐거운 일이 뭐가 있었나? 신났던 일은 뭐가 있었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즐겁고 신났고 공부 시간에 뭐 있었는가 이렇게 되지, 친구하고 싸웠다? 맞았다? 이런 식으로만 질문하시면
학교에 가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애가 민감해져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오늘 누가 나 때렸어 이렇게 하는 소리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속상하시고 아이도 학교 생활에서 그런 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법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불안이 설렘으로, 그래서 손꼽아서 기다리는 입학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책 내신 것도 출간도 축하드리고 부디 이 책이 많은 분들한테 읽혀지기를 또 저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